안녕하세요, 조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좌표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에는 그렇죠, 평의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평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 복습하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대칭 이동 중에서 좌표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개념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을 공부할 때 점의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이동도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점을 대칭 이동하면 좌표가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것을 학습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역시 예를 들어서 보는 게 가장 우리는 쉬워요. 받아들이기. 그래서 이렇게 좌표 표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하나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3이라는 다음과 같은 A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바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X축 가로선이죠.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 이 X축까지의 거리와 동일한 거리만큼 더 가면 얘의 대칭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거리가 얼마죠? 그래, 요 Y좌표 3하고 동일하죠? 아, 그럼 여기서 3만큼 더 내려간 거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이요, A-라고 한번 나오는데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뭐냐? X좌표는 2라고 그대로인데 Y좌표가 3이었던 게 이제 아래로 3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Y좌표의 고가 바뀌는구나. 아, 이런 경우에는 Y좌표의 고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Y좌표 고가 바뀐다 라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갈까요?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Y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자, 요 Y축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즉 Y축까지 거리가 요 X좌표는 2하고 똑같으니까 이만큼을 더 가주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 점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A-를 썼으니까 여기 그냥 B라고 넣겠습니다. B라는 점을 그럼 여기 몇 코마 몇이냐? 자, 보면 왼쪽으로 이만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Y좌표는 그대로 3이겠죠? 마이너스 2,4. 이 점을 Y축에 대칭 이동한 거 봤더니 뭐의 고가 바뀌어요? X좌표의 고가 바뀌는구나. 아,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고가 바뀐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가 바뀐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원점 대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점을 맞아요. 원점에 대한 대칭은 뭐냐? 뭐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은요, 그 점을 지나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가로선에 대해서 먼저 대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선에 대해서 다시 대칭하면 됩니다. 그럼 이쪽 오겠죠? 그러면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 거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해서 X축에 대해 대칭하고 다시 Y축에 대해 대칭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넘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만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Y축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특징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거는 쭉 우선 이겨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이 원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와 자, 원점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거 원점 기준으로 반대편 딱 넘어가고요. 얘가 이제 대칭이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또 원점에 대칭하세요. 그럼 이렇게 반대편 넘어갈 건데 얘 자세를 봤더니 뭐냐? X의 고도 바뀌고 Y의 고도 바뀌고 당연한 얘기야.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라고요? X축 대칭한 후에 Y축 대칭하는 거죠. X축 대칭할 때 Y좌표 보고 바뀌고 다시 Y축 대칭하면 X좌표 보고 바뀌니까 결국 XY가 다 바뀐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는 지금 선대칭인데요. 얘는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보여준다? X좌표, Y좌표 모두 보호가 바뀝니다. X좌표, Y좌표 보호가 모두 바뀐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특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네. 이해 하나 들어볼까요? 매번 저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4라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대칭 이동한 말을 생각할게요. 자, X축에 대칭 이동해서 그럼 뭐에 보고 바꾼다고요? Y좌표에 보고 바꾼다고요. 그래서 4가 마이너스 4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점을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요? X좌표의 보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2, 4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X, Y좌표 모두 바뀌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꼭 이렇게 숫자로 안 나오고 문자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A-1, B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아니에요. 자, X좌표가 그냥 A-1이라는 수가 X좌표인 거고요. B 플러스 2라는 수가 Y좌표인 것 뿐이에요. 오케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자, 알겠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그러면 뭐 해보 바꾼다고요? Y좌표에 보 바꾸는 거예요. Y좌표 여기 통으로 B 플러스 2를 다 바꾸셔야 돼요. B 플러스 2에 보고 바꾸세요. 이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문자였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Y축 대칭해보세요. 그러면 X좌표에 보고 바꾸는 거죠? A-1의 부분 바꾸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바뀝니다. 됐죠? 이렇게. 됐네. 원점 대칭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 Y좌표 둘 다 바뀌어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라고 통째로 X좌표, Y좌표고 각각 부호만 잘 바꾸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를 도형에 갔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를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이에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수학적으로 매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할 수 있는 파트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 야, 대칭이 사실 이런 원리야 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이 이해 안 가요. 그냥 외울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 가는지 안 가는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고 아예 모르겠다, 난 외워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들어보고 판단하시죠. 그냥 무작정 외워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좀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해를 못할까? 한 가지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요, 도형을 시공할 때는 지금 어느 파트예요? 자, 대칭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도형을 식으로 나누는 걸 알려드릴게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직선, 포물선, 원 이란 도형들을 식으로 나타내는 걸 지금 이미 학습을 다 했어. 그쵸? 그 중에 편한 거 직선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합분사를 한번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을 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죠. 자, E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Y에다 0 넣어볼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X 절편이고요. 자, X에 0 넣어보세요. 그럼 Y 4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된 이 직선이에요. 맞죠? 그래서 Y는 그럼 기울기 2죠. 그래. 보통 이 직선을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X, Y보다 1차 각을 표현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저렇게만 표현되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직선 위에는 점은 몇 개 있죠? 무수히만 있어요.
무수히만이. 그래서 임의의 점이라고 한다면 랜덤으로 아무 점이나 찍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의의 점에서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임의의 x, y라고 얘기했어. 봐봐. 도형이라는 결국은 무수히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 점의 대표적인 좌표로 임의의 x, y라고 놓으면 실제로 이 도형을 나타내봐라는 건 이 x와, 즉 이 도형 위에 있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쓰는 거야. 관계식 이러면 어렵나요? 그냥 등식이에요. x, y가 섞여있는 등식, 그리고 관계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x, y가 섞여있는 관계식, 그게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꼭 우리가 x, y로만 써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주로 쓸 뿐이지,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것 뿐이지 꼭 반드시 x, y로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 똑같은 직선이죠. 근데 저는 이 위에 아무데나 임의의 점이라고 찍었어. 그럼 임의의 a, b라고 찍어도 돼요. a, b가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라고 했을 때 a, b도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2a b 더하기 3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봤을 뿐이지만 얘가 없어. 얘 없고 그림도 없어요. 그림도 없고 그냥 덜렁딱 식 하나 나왔어. 이 도는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직선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 직선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요, 아까 얘기한 바로 2x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에요.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어서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나 x, y가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가 x, y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x, y 사이의 관계식을 주로 쓸 뿐이지 관례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문제를 보다 보면 A, B 사이의 관계식, M과 N 사이의 관계식, 뭐 T와 P 사이의 관계식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직선을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미 한 점을 잡았습니다, 저는. P, Q라고 해서 PQ 사이의 관계식이 있겠죠? P가 X좌표, Q가 Y좌표니까 P, Q, 여기 안에 있는 이 위에 있는 P, Q들은 다 어떤 거냐? 2P-Q 더하기 4는 0을 만족할 겁니다. 분명, 그쵸? 그럼 식셈을 보죠. X, Y의 관계식, Y, A, B 사이의 관계식, PQ 사이의 관계식, 쌤이 3개 썼지만 3개도 다 뭐라도? 똑같은 도형을 뜻하는 거예요. 똑같은 도형.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A, B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도 됩니다. PQ 사이의 관계식 표현해도 돼요. 다만 이거보다는 얘가 익숙하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이렇게 바꿔 풀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도 A, B 사이의 관계식, PQ 사이의 관계식, M과 N 사이의 관계식 뭐든 좋습니다. I, J 사이의 관계식 뭐든 좋아. 어떤 문제는 상관없어. 그걸 했을 때 자, A를 나는 X좌표로 봐야지, B를 Y좌표로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PQ를 역시나 X와 Y로 관계식을 봐야지.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도형을 뜻한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나왔던 당황하지 말고 X, Y로 바꿔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 도형의 방정식은 이걸 모르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걸 이해하셨으면 설명해 볼게요. 설명해 볼게. 자, 쌤 뭐 할 거냐? X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라는 걸 설명해보죠. 실제로요, 쌤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무 도형이나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된 뭐 포물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 f의 x, y는 0이라는 x,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었죠? x, y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관계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냐? 이거를, 자, 보세요. 요 위에, 노란색 위에 점을, 얘는 x, y인 거죠. 임의로 잡은 거예요, 임의로. 임의로 잡았을 때 이 x, y 사이의 관계식이 얘인 거지. 이해했어요? 얘인 거야, 얘.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요 도형을 뭐 할 거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볼게요. 쌤 뭐 한다고요? x축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동되면 어디로 이동되냐? 자, 그래프를 보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대략적으로 비슷해 보이죠? 얘를 대칭 넣는 X축에 대해서.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 점이라는 게 결국 리니의 A의 점은 쭉 와서 이 점으로 이동한 거죠. 이 곡선 위에는 이 도형 위에는 무수히많은 점인데 그 무수히많은 점들이 하나하나 다 이동해서 다 하나하나 대칭 이동, 즉 X축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낸 곡선 예전이야. 그쵸? 자, 그럼 이 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점은요 x, 마이너스 y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배웠어. X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맞죠? 이거 맞아. 자, 그럼 x하고 마이너스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꼭 x, 마이너스 y라고 해야 되냐? 아니야. 이 점을 제가 a, b라고 나눌게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누가 똑같죠? x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b가 마이너스 y하고 똑같은데 쌤은요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을 너무 구하고 싶어요. 크게 이 곡선, 이 도형을 뜻하는 식일 테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데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되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x자리에 a를 대입해요. 근데 b가 마이너스 y라는 얘기는 y가 마이너스 b라는 얘기죠. 그래서 y자리에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b를 대입해요. 그러면 O 됐어요. 얘를 뜻하는 게 이 도형인 거야. 그래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보통 a, b 사이의 관계식을 뭐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x, y선. a가 x를 뜻하는 것이고 b가 뭐를 y를 뜻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도 된다. 동일한 표현이란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X축 대칭하세요 라고 해서 대칭을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선생님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앞서서 배웠던 점의 대칭 이동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고 동일한 건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어요 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다? x축 대칭하세요. 그러면 y좌표의 부호를 바꿔요. y좌표의 부호를 바꿔요. y좌표의 부호를 바꿔요. 네. 도형의 대칭 이동은 x축 대칭하세요. 그럼 뭐다? y의 부호 바꿔요. No. 그거 아니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세요. 이거야. 그 식에다가 지금 구조를 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세요. 이 구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y축 대칭, 원점 대칭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나머지 뭐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뭐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거나 증명 과정은 아니면 교과서를 뒤져봐도 아니면 어떤 문제집을 뒤져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그러니까는 그 과정은 한번 보시고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본 거예요. 이 개념을 사실 이해해야지 아주 어려운 디테일한 문제들, 도형의 방식에 나오는 자체 방정식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을 왜 그렇게 풀리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고요. 좀 지금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잠깐 잊어버리세요. 너무 어려운 파트 아니고요. 쉬운 파트야. 근데 그거를 증명해서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좀 어려워요. 그 설명을 한 거고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잠깐 지우세요. 안 들은 거예요. 레드 썬 치우시고 그냥 공식 외우세요. 외워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벽에 느껴질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도형의 대칭 이동 어떤 상황이냐? 자, 우리가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뭐예요? 도형을 대칭 이동. 이렇게 있는 얘는 X, Y에 관한 등식, 관계식. 이렇게 있는 방정식 있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얘를 지금 좀 전에 한 게 뭐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Y의 부호 바꿔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요. 그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정확하게. 자, 그러면 y축 대칭 이동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에서 어떻게 되냐? x의 부호가 바뀐다로 아는 친구가 많지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x의 부호가 바뀐다가 아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쌤이 이따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x 보이죠?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점 대칭 뭡니까? 그럼 이거 둘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하세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라고 하시면 이게 바로 도형의 대칭이동이다. 그래서 점의 대칭이동은 그냥 좌표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만 이건 대신 대입하는 구조야. 평이동하고 똑같죠. 평이동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x축 대칭이동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이동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이나 원에 대해서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 자, 예를 들어 E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자, X축 대칭해봐 라고 일단 할게요. 자, 그럼 뭐에 보고 바꾼다고요? 자, Y에 보고 바꾼다? 그래요. 그렇게 대신에 정확하게는 Y 대신에 뭐 넣는다?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EX 더하기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Y 보고 바꾼 거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다 틀려요. 오케이? 정확하게 Y 대신에 뭐 한 거고요?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Y 보고 바꾼 거 아니에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응용 문제 다 틀립니다. 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설픈 문제 알면 기본 문제밖에 못 풀어요. 자, Y축 대칭하세요. 그럼 뭐라고? X 대신 이제 하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된다. 뭐 정리할 때는 보통은 이제 X의 부호를 양수로 놓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이렇게서 그렇죠? 자, 그럼 원점 대칭하세요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X는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죠? 자, 보통은 X 앞에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게 보통이니까 옆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됐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대칭이동을 한번 해본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원 하나 해볼까요? 원. 됐어요. 자, 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냐?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다 라는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x축에 대칭이동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서 그럼 여기가 마 y 뿔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보통 이렇게 답을 쓰진 않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제곱의 특징이 있었어. 이 제곱 안에 있는 거, 얘들아 2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어때요? 똑같죠? 제곱 쓸 때는 요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거에 5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형이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 마이너스 y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에 거, 요 괄호 안에 거 보고 바꿔서 y-1의 제곱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요. 됐나요? 오케이. 이게 바로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하는 거야. 자,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행이동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식으로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혹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좌표 가지고 하셔야 돼요. 즉 누구? 중심. 자, 원을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에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심만 이동하는 거거든요. 중심이 지금 보시면 2,-1이에요.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y 좌표에 보고 바꾸기. 그래서 2,1로 가는 거죠. 그래서 2,1이고 반지름 2원을 이렇게 설정하시는 방식으로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다시 또 갈까요? y축 대칭하세요 라고 한다면 역시 이 중심을 잡고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바로 식으로 설정해 보자면 x 대신에 마 x 대입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방에 해볼게. 마 x 마 2 이렇게 되죠? 근데 괄호 안에 보고 바꿔도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전 중심 가지고 있는데요. 2,-1을 y축 대칭하면 x에 보고 바뀌어서 마이니까 마이라고 써주고 이렇게 쓸 건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원점 대칭 해볼까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니까 부호 바꿔서 x 플러스 2의 제곱.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마y 플러스 1이었죠? 그럼 부호 바꿀 수 있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4입니다. 이렇게. 물론 저는 입구는 마이너스 1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중심이 마이코마 1. 마이코마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라고 하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도형의 대칭 이동까지 봤어. 자, 선생님이 왜 굳이 그냥 부호 바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y 대신에 꼭 마이너스 y 대입이야 바뀐 거 아니고 그냥 대입이야 라고 얘기한 거는 이것 때문이야. 자, 구조의 건 아닙니다. 자, 문제가 돼서 계속 나올 텐데 이거 어설프게 아니니까 자꾸 응용 문제에서 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자, 대칭 이동에 대한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식도 표현하고 해석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가? 라는 거야. 자, 봐봐요. 자, 우선 해석하기 전에 식부터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 x-1, y 플러스 2라는 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얘를 바로 x축 대칭에 이동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점인가요? 도형인가요? 점이죠. 그쵸? f라고 따로 없잖아. x, y 사이 관계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봐야 이 점의 x좌표는 뭐니? 그러면 x인가? x-인가?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럼 안 되는데. 좌표 x좌표 이 점의 x좌표 뭐니? 그러면 이 자리가 x좌표잖아요. 자, x-1이 통째로 x좌표고요. y 플러스 2가 통째로 y좌표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x축 대칭하면 뭐 한다고? 그렇지. y좌표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x-1 y 플러스 2의 부호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y만 보고 딱 바꿔놨다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얘기를 이래서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찮아? 아, 그러면 y축 대칭의 볼까요? 그럼 누구의 부호 바꾼다고? x좌표 부호 다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꿔놓자. 이해했어요? 요 자리가 다 x야. 자, 원점 대칭하세요. 라고 했대요. 원점 대칭하세요. 그러면 뭐야? 자, 이거 x좌표, y좌표, 이 통으로 부호 다 바꿔야 되니까 마x 플러스 1, 마y, 마이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도형. 자, x, y가 섞여있는 등식, x, y 관계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x, y 사이 1차 방정식, 직선인지 x, y 사이 2차 방정식인지 몰라요. 그냥 도형이에요. 어떤 도형인지 몰라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인지는 알겠어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x축 대칭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그냥 y의 부호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 y 플러스 2 다 바꿀 거야? y만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아까 x축 대칭 뭐라 했어?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예요.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말하는 y는 y 좌표가 아니고 y라는 문자를 얘기하는 거야. y라는 문자.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는 이게 통으로 x좌표고 이게 y좌표지만 여기서 선생님 중에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가 아니에요. 좌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뭐야? x-1, y 플러스 1이 섞여있는 식이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x라는 문자가 여기 있는 거야. x-1이 아니고 그냥 x, y라는 것도 여기 따로 있는 문자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콤마 앞에가 무슨 x좌표를 뜻하고 콤마 뒤가 y좌표 뜻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 두 개가 섞여있는 식이야 라는 뜻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뭐 한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2는 안 바뀌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니까 그냥 이 y만 바뀌어요. 이해갔어요? 확실히 다르죠? 됐거든. 자, y축 대칭해야 돼요. 그랬어. 뭐가 바뀐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다. 그래서 통째로 바꾸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만 해주세요. 이해했나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원점 대칭할게요.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있는 거게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좀 이제 이해 가세요? 지금 왜 강조했는지, 왜 강조했는지 한번 제대로 가볼까요? 어렵죠? 조금만 더 제대로 해보자. 무슨 얘기냐? 당황스럽죠? 이렇게 가요, 지금. 자, 우리가 기본 문제도 다뤄도 되지만 이 개념을 볼 때 깊게 한 번에 다 봐야 돼. 이거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이상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따로 배우면 더 헷갈려요. 배울 때 조금 어렵더라도 깊게 제대로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내신 시험이나 학교 시험에 가거나 수능까지 갈 때는 결국 이런 식들이 나오지, 그럼 어설픈 식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야. 선생님 왜 X좌표 자리에 Y가 있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야? 아니야. 이거는 도형이라고. 요 자리가 X좌표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Y와 X 플러스 1이 섞여있는 식, 그냥 X, Y가 섞여있는 등식이라는 뜻이라고. 저 위치와 다른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죠. 요 자리가 X좌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쪽 나오죠? 하면 자, 이거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그럼 뭐야?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야. 이제 당황스럽게 시작하죠? Y 대신 마이너스 Y 넣어야 되는데 어디지? 여기에 부호를 바꿔야 되냐? 그거 절대 아니지. 좌표 아니라니까, 좌표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Y가 있는 편을 봐. 이해가 Y란 문자래.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맞춘 거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얘를 Y축 대칭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여기 X 아닙니다. 얘가 X예요.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점 대칭하세요 라고 했던 쳐봐요. 원점 대칭은 뭐예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이동과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점은 그냥 그 좌표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콤마로 보면 X좌표, Y좌표. 그래서 그거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는 개념인데 얘는 부호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는 개념이라는 걸 반드시 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이런 응용 문제들도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게 풀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칭이동, 특히 좌표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개념 설명한 거고요. 관련된 필수 유형, 필수 유형은 아주 쉬워요. 기본적인 유형들이니까. 쌤은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실전 유형, 실제 내신에 주로 나오는 유형들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내려면 이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한 것 뿐입니다.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필수 유형 가봅니다. 필수 유형. 자, 점의 대칭 이동. 마이너스 9,6이라는 점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할 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사실 그림을 안 그리고 바로 푸셔도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자,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려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9,6 적당히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P라는 마이너스 9,6이다. 자, 근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쵸? 요걸 갖겠고요. 자, 요거를 Q라고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X축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Y좌표의 O가 바뀌어요. 여기 마이너스 6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즉 마이너스 9,6을 원점에 대해서 치우세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쭉 가서 여기에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X, Y의 O가 모두 바뀝니다. 9,-6이 되겠죠. 됐네요. 자, 그래서 쭉 연결해봤더니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다. 좌표 다 나왔고. 자, 무게중심 좌표 구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배웠네. 무게중심 좌표는, 그쵸. 세 꼭지점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무게중심. 보통 우리가 G라고 많이 하죠. 무게중심은. 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9를 더하면 마이너스 9죠. 그걸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자, U,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더하면 마이너스 U. 그걸 삼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러는데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세로선 길이, 즉 Y축의 평행선의 길이는 Y좌표에 차였어요.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6 빼면 12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가로선의 길이는 X좌표에 차였죠. 길이가. 그래서 9에서 마구를 빼면 18이네요. 그쵸? 됐어요. 자, 넓이는 보통 S가 많이 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자, 108 나오는 거죠. 108이 정답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X축 대칭, 뭐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아주 정확한 좌표를 구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어요.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그래요. 원의 중심을 어떻게든 지나기하면 원은 2등분 돼요. 그거는 성질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 주어진 직선을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직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대칭 이동한 직선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Y축 대칭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된 직선인데요. 얘가 이 원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원의 중심을 찾는다고요. 자, 원의 중심 찾아볼게요. 쭉 갖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여기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네. 자,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여기 9 더하기 2 그러면 13이야. 13인데 9 되려면 마이너스 4 있어야 되고 넘어온 게 4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중심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중심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 직선이 위에 있겠죠. 이 직선이 저 점을 지나는 상황이니까요. 자, 됐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K 더하기 3K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K값이 1이 나온다라는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2번까지 해결했고요.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들을 한번 본 거고요. 오케이. 자, 조금 까칠한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내신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 실력업 유형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 관련된 유형들 실제 내신에 나오는 거 유형들까지 쫙 모아서 정리할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기본 유형 말고 실전 유형들까지 다시 가야 돼서 다음 시간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력업 유형, 대칭이동 이용한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유형을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 보겠다라는 거 미리 예고, 티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유형들도 다룰 거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쌤이 다 가져온 거 보이시죠? 우와, 이렇게 유형 많네. 이 유형들 역시나 내신에 기출됐던 유형들입니다. 내신 기출문제 실제로 어디까지 나오는지까지 다음 시간에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대칭이동 개념 그리고 필수 유형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실력업 유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